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경주 시내 한복판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일본 여대생 오마사 유미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4일 오후 5시 경북 경주경찰서에 15명의 일본인이 방문합니다. 경주경찰서를 방문한 일본인들은 일본 남부 시코쿠 지역에 위치한 에이메현 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의 관계자들로 12년 전인 1991년 3월 28일 오전 10시쯤 경주 시내에서 실종된 일본 여대생 오마사 유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한해협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24세였던 일본 여대생 오마사 유미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91년 일본 나고야시 근교의 미에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졸업 후 같은 대학 대학원 고고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유미는 졸업 직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공부하겠다고 대학원 진학을 선언합니다. 학부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옷이 아니라 책을 사는 데 쓸 만큼 학구열이 높았던 그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딸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유미는 평소에 한국 고고학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원 진학 전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유미는 1991년 3월 24일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이틀 뒤인 3월 27일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이야기에 놀란 부모님은 홀로 여행을 가는 딸을 걱정하였으나 유미는 한국 관광지는 치안이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킵니다.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유미의 여행을 승낙하였고 귀국하면 꼭 연락을 달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1991년 3월 27일 오전 8시 30분 오마사 유미는 5박 6일 일정으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행 페리오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녀는 오전 10시쯤에 부산에 도착하였고 부산에서 동서여행사 부산지사를 통해 경주와 그 다음 여행지인 부여에 유스호스텔 숙박을 예약합니다.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한 유미는 이틀 일정으로 경주 관광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미는 식당에서 음식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주문을 해야 할 정도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유미는 천마총 일대를 구경한 후 숙소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주변을 헤매다가 경주 시내의 천마공원 식당 영업부장 임씨의 도움으로 불국사 근처에 계림 유스호스텔을 찾아 방에 들어갑니다. 이날 저녁 유미는 자신을 도와준 임씨와 그의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경주시 충효동 금강 가든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미는 저녁 9시 20분쯤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과 헤어진 뒤 홀로 214호실에 투숙합니다. 다음 날인 1991년 3월 28일 오전 10시쯤 유미는 유스호스텔 프런트에 방키를 맡긴 뒤 홀로 경주를 관광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유미가 숙소를 나설 때 그녀는 상의엔 노색 티셔츠에 흰색 점퍼를 입었고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에 청색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백을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6일 후인 1991년 4월 3일 동서여행사 직원이 오마사 유미의 숙박비 66,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계림 유스호스텔을 찾아옵니다. 이때 동서여행사 직원은 유스호스텔 직원에게 호텔에 남겨둔 유미의 짐이 있으니 그녀에게 연락해 짐을 빼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동서여행사 직원은 유미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그녀를 찾았으나 유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4월 9일 동서여행사로 일본에 있는 유미의 가족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유미의 가족들은 초조해하며 한국 관광을 떠난 딸이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월 27일 부산으로 입국한 유미가 다시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은 4월 1일이었고 만약 늦는다고 할지라도 4월 2일까진 무조건 일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딸의 연락이 없자 그녀의 부모님은 점점 초조해졌고 결국 여행사로 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서여행사는 통화 종료 후 곧바로 경찰서에 오마사 유미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여행사 측은 즉시 법무부를 통해 유미의 출국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놀랍게도 유미는 아직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항공과 선박 등 일본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예약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국사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유미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유미가 묵었던 계림 유소 호스텔에서 3,000엔이 든 지갑과 양말 8켤레 그리고 속옷 3벌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1991년 3월 28일 오전 10시쯤 방을 나간 뒤 다시 호텔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경찰에게 실종 당일 유미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유미가 호텔을 나간 당일 오후 3시 30분쯤 그녀가 첫날 저녁 식사를 한 금강 가든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유미의 행적은 미공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종 당시 유미는 여행사와 계림 유스 호스텔의 연락처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길을 잃었다면 첫날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시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일본 여대생 오마사 유미 실종 사건을 전후 최초의 일본인 실종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유미가 혼자 토암산 부근에서 답사를 하던 도중 실속사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헬기를 동원해 불국사 일대 야산에 대한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주 시내의 조폭들과 불량배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불국사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주경찰서는 유미가 사라진 1991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그녀와 접촉했거나 용의점이 있는 200여 명을 조사하였고 경주 일대 야산과 관광지 등 2,800곳에 10만 명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전단지를 뿌리며 전국적으로 공조수사도 펼쳤으나 유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오마사 유미의 부모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주에 방문합니다. 유미의 부모는 딸의 실종을 북한에 의한 납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간첩 교육을 위해 80년대 전후로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하였는데 오마사 유미도 납북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오마사 유미의 납북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미가 사라진 시간은 낮이었고 유적지 부근의 경주 시내에는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았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이 굳이 평범한 여대생 유미를 경주에서 납치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딸을 찾지 못한 유미의 부모님은 한동안 사라진 유미를 찾기 위해 주말마다 경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해인 1992년부터 해마다 3월이면 수사에 진전이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경주경찰서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한국 경찰이 딸을 찾기 위해 성의껏 수사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고 유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시 한번 딸의 사진을 눈여겨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미의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다가 결국 2012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이 쓰던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